참고로 오늘 영상은 기존에 어느 정도 EQ의 조작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유익한 내용일 수 있지만, 나는 EQ를 전혀 잘 모르겠다, 잘 사용할 줄 모른다 하시는 초심자분들도 오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 공진이 뭐냐면요.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주파수.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공진은 무조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공진 때문에 어떤 특정 정체성이라든지 특정 악기의 정체성이라든지 피치가 정의된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즉, 이 어떤 소스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좀 작업이 막힌다, 작업이 잘 안 된다, 자꾸 작업이 막힙니다, 작업이 자꾸 지체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같은 고민을 저도 많이 하죠.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억지로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자꾸 악기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제대로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쓴다든지, 그럼 작업 막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원인을 의외로 EQ 조작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소녹스의 이 클라로라는 제품이 해결하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초월하십니다. 건강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작곡 닌자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믹싱 작업이 아니라 트랙 메이킹 작업, 즉 음악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EQ의 조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믹싱 작업이 아니라 지금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연주를 하고 음악 작업을 할 때는,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EQ가 개입된다 그러면 최대한 그 EQ의 조작은 복잡한 EQ의 조작이 아니라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헤비한 EQ의 조작이 개입이 되면 우리가 그때그때 연주를 하거나 악기를 고르거나 프리셋을 고르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입력해 놓은 악기랑 같이 들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간단하게 EQ의 조작을 했음에도 이게 맞지 않으면, 가장 좋은 판단은 사실 그 악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음에도 그것을 차단하고 자꾸 EQ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은 막히게 돼요.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복잡한 디테일한 믹스가 아니라 꼭 EQ가 크게 개입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작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더 나은 판단을 놓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는, 최대한 그 EQ의 조작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조작은 결론이 아니라 방향성, 즉 가이드의 관점으로 조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EQ의 조작이 아니라 가이드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자, 지금 우리 작업자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사운드의 수정이라든지 복잡한 어떤 소위 말하는, 제가 믹싱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즐겨 쓰진 않지만 믹싱 작업을 한다면, 만약에 초반에 너무 디테일한 EQ와 프로세스가 가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반에 가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음향적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빠르게 캐치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애초에 잘 어우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지금 안 맞는 상황이면 차라리 악기를 바꾸는 게 답일 수 있는데, 너무 EQ로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상태는 그 문제점이 애초에 EQ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다른 어떤 프로세스로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계속 안 맞고, 그러면 그 꼬임이 초반에 있는 걸 캐치를 못한다는 상황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디테일한 톤의 뉘앙스라든지 그루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플러그인이나 이펙트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복잡한 EQ잉이 초반에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사실 잘 캐치하기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작업을 하는 중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작곡 중에 사용하는 개입이 어쩔 수 없이 되는 EQ는 결론이 아니라 가이드의 관점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 조작이 단순한 EQ여야 된다. 두 번째, 그 단순한 EQ를 가지고 결론이 아니라 방향성 제시의 EQ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오로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이 음악이 지금 맞는 방향성으로 가는, 내가 의도한 테마로 지금 이루어져 있나? 혹은 내가 의도한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나? 그게 아니라면 악기를 바꾸거나 연주를 바꿔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작업 초기부터 믹싱의 그런 소위 말해서 토끼굴에 빠져서 헤매는 순간 작업은 지체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이 기존에 어느 정도 EQ의 조작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유익한 내용일 수 있지만, 나는 EQ를 전혀 잘 모르겠다, 잘 사용할 줄 모른다 하시는 초심자분들도 오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요 EQ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작업이 지체되는 이유를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아날라이저를 보면서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뭔가 이런 EQ 그래픽이 이런 스펙트럼이 보이는 이런 디지털 EQ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보셔서 아실 겁니다.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조작의 그런 빈티지 EQ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날라이저가 보여지는 EQ가 아닌 제품들을 보통 초심자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시고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작업 초기에는 재빠르게 어떤 내가 원하는 톤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여기 지금 프로듀스에서는 간단한 톤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반에 가서 디테일한 조작이 필요할 때는 요런 우리가 익숙한 이런 스펙트럼을 보면서 EQ의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요 지금 상황이, 이거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은 해놓은 상태긴 하지만 작업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그냥 예를 들어서 드럼 톤을 한번 만져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드럼 입력해놓은 걸 투트랙으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믹싱 작업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반대에 해당하는 어떤 서로 상반되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100Hz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음악에 무게감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너무 이게 과할 경우에는 럼블이라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저역을 만들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역의 같은 경우는 중고역이죠. 중고역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의 명료도라든지 존재감을 줄 수 있는 데피니션이라고 써 있지만 오히려 이게 또 너무 과하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혹은 이게 너무 이게 과하게 되면 좀 더러워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음악에 좀 더 무게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얘를 올리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쉘프라고 돼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벨 타입이 아니라 쉘빙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최대한 작곡 단계에서의 EQ는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누르면 쉘빙으로 바뀌죠. 지금 편의상 제가 좀 이따 설명하기 위해서 오토게인을 잠깐 끄겠습니다. 오늘 작곡가의 관점에서 EQ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EQ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업이 자꾸 지체되고 막혔던 이유가 의외로 EQ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상기를 하셔야 돼요. 꺼볼게요. 꺼보겠습니다. 좀 더 무게를 더 적극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디지털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좀 적극적인 커브를 약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부스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런 커브를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귀로 듣고 이렇게 판단해 보면 의외로 나중에 이 커브를 봤을 때는 내가 귀로 들었을 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EQ가 개입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수하게 소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주파수를 바꾸고 싶다. 그럼 나는 150Hz 당연히 더 높은 주파수로부터 쉘빙 커브로 동작하기 때문에 저역은 더 강력해지겠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채널에 초월 EQ 사용법이라는 영상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주파수에 속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난 이 상태에서 저역이 조금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볼륨을 이 게인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히려 저음을 더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저역 쪽으로 가면 저역은 정리가 되겠죠. 지금 150Hz인데요. 저역이 빠지죠. 더 저역으로 부스트했는데 저역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주파수 선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보고 느낀 것은 이들이 상징적인 EQ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유명한 EQ들 있잖아요. 어떤 리브라든지 API라든지 이미 수많은 시간 그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끝난 그런 주파수 대역들을 잘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바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주파수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주파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기본적인 톤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저는 작업 초기에 빠르게 다른 아이디어나 악기를 고르는데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필터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위스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신호의 사이드 신호만 컨트롤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때부터는 사이드 신호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드가 올라오죠. 그리고 고역도 살짝 필터링으로 걷어내고 지금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하나하나 잠깐 드리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이게 조작이 좀 금방 끝나진 않았지만 이게 실제 작업이라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만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복잡한 EQ 막 좁은 Q를 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악에 안 맞는다.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을 때 안 맞는다. 그럼 뭐죠? 여기서 더 이상 헤매고 있을 게 아니라 악기를 바꾸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간단한 조작을 가지고 방향성 정도의 조작 그리고 이 직관적인 조작으로 나는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소녹스의 클라로라는 제품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매력적이게 보였습니다. 기존에 사실 이 소녹스 제품은 엔지니어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지만 이 클라로는 약간 그 개념이 다릅니다. 애초에 지금 여기 써있다시피 여긴 프로듀스라고 써있죠. 그리고 트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내가 후반에 디테일한 편집을 한다. 어떤 EQ 조작을 한다. 그럼 이제 트윅 모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까 이 프로듀스 모드에서 조작을 했던 그 EQ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죠. 작업이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외로 EQ 조작이나 어떤 너무 디테일한 EQ잉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아이디어는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지체될 수 있는데 우린 정작 중요한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EQ가. 이거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사용하실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트윅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EQ 이 주파수를 선택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요. 지금 11번이라고 나옵니다. 아우, 따다다다닥 얘기하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따다다는 얘기하니까 참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닥터페퍼. 페퍼 광고 한번 찍을까요? 너도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닥터페퍼. 맛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11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이 EQ 사용할 때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밴드 잠깐 줄이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EQ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오늘 한번 잘 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보통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EQ가 이게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자유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지금 듣고 이 주파수에 얼만큼의 Q를 가지고 내가 조작을 해야 되고, 이것이 확신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EQ를 조작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프로듀스 파트에서 EQ 조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이 하이패스 필터, 로우 컷입니다. 이 필터가 1번 밴드입니다. 즉 얘를 살짝 움직이면 얘는 숫자가 1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2번, 3번 지금 아무렇게나 조작하는 겁니다. 4번, 얘가 5번입니다. 자, 그럼 보면 1, 2, 3, 4, 5번 밴드예요. 자, 이거 좀 중요한 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위스를 누르게 되면 사이드 신호, 즉 미드 사이드 모드에서 사이드 신호만 컨트롤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6번이에요. 설명을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6번, 얘는 6번인가 한번 볼까요? 자, 6번이죠. 아, 6번입니다. 6번. 얘는 아까 1번이었죠. 6번. 그리고 얘는 7번. 얘가 7번이에요. 8번, 9번, 얘가 10번이 됩니다. 10번. 그럼 확인해 볼게요. 6번, 7번, 8번, 9번, 그리고 10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듀스 파트에는 총 10밴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EQ를 어느 정도 이미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내 주파수 선택과 어떤 조작에 확신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냥 요 프로듀스 파트 건너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요 상태에서 내가 펫필터나 그 밖에 EQ를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펫필터를 그냥 쓰면 되지 왜 이 제품을 굳이 써야 되냐? 맞아요. 펫필터 제품이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다이나믹 EQ의 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능이 많죠. 그리고 많이 또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문제 없이 내가 충분히 잘 만족하고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EQ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문 엔지니어가 절대 아니시고, 그리고 이 음악을 작곡을 하시는 관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초심자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여러 좋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런 정작 음악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라 사운드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그런 EQ의 조작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작업이 자꾸 더뎌지고, 정작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 청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지? 이 테마가 얼마나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지? 이 음악이 지금 재미가 있나? 이게 좋게 들리나? 요 관점인데, 그런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작업 초기부터 너무 복잡한 EQ에 사로잡혀서 뭔가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클라로라는 제품은 애초에 거기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작업할 때는 딱 이 빈티지 스타일의 EQ의 주파수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주파수로만 가지고, 그럼 이거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검증을 받은 주파수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 주파수를 믿고 딱 작업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제대로 안 어울린다. 이거 방향이 맞지 않다. 그러면 빠르게 악기를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인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 클라로라는 EQ가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작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좀 여기 보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EQ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이따 그 공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오토게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초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오토게인을 원래 기본 디폴트가 이 제품은 오토게인이 켜 있는데요. 이거 지금 뭔지 이야기 드릴게요. 많은 EQ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안 하거든요. 오토게인 켜 있는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역을 올려볼게요. 주파수를 뭐 한 3500Hz를 쉘빙으로 잡고 고역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다 지금 나는 별로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5dB, 6dB나 볼륨을 고역을 올렸음에도 껐을 때랑 물론 차이는 나네요. 차이는 나지만 만약에 다른 EQ로 요 정도 볼륨을 올려버리면 이거 굉장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 오토게인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주파수를 볼륨을 올렸다. 이거 참고로 부스트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주파수가 어떤 특정 주파수가 저역이든 고역이든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소리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해당 밴드의 볼륨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귀는 이 볼륨이 올라가면 특정 부분이 더 강조가 되면 아무래도 작게 들리는 상황보다는 더 소리가 좋게 들린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소리보다 큰 소리가 더 확실하게 들리니까 명료하게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드럼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소리가 앙상블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컬에 한번 걸어볼까요? Once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 in. 이거 지금 보컬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믹스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난 이 보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2000Hz 한번 올려볼게요.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ladies, let me get you. 자, 이랬을 때 이게 실제로 만약에 2000Hz가 더 올라갔다면 이것이 더 좋아진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볼륨이 커져서 더 잘 들리는 것 때문에 좋아진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 매칭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회사 자체가 전문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라서 이렇게 오토게인을 기본 디폴트로 눌러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 초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이게 만약에 켜있지 않은 상태면 지금 이게 더 좋아진 상황이 아님에도 더 해당 부분이 더 커진 것 때문에 더 잘못 판단하고 그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전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스트를 했을 때 막연하게 거기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밴드의 부스트가 되고 나서 전체적인 레벨을 반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금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를 진짜 이 소스에 잘 맞는 EQ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 좀 어렵네요. 초심자분들께는. 제가 초심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녹스라는 회사 자체는 이 제품을 켰을 때 이 오토게인을 기본 디폴트로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내 귀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EQ를 할 수 있게끔 이 오토게인이 켜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Q처럼 진짜 내가 부스트를 하면 거기가 부스트가 되고 커팅하면 커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켜 있으면 그만큼 다시 반대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되게 전문적인 고차원적인 EQ의 방식이지만 차라리 오히려 초심자분들께도 이게 켜있는 상태에서 EQ를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이 EQ를 걸고 안 걸고가
체감이 잘 더디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죠? 잘못 부스트를 해서 너무 과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 반응을 조금 느슨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 확률을 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무조건 이점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잘 모르겠다 한다면 그냥 켜놓고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괜히 드렸지만 이거 편집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오토 게인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의 부스트와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부스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애초에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작업 초반부터 헤비한 EQ 조작으로 정작 중요한 거에서의 시간을 쓰지 않고 EQ 조작에 빠지면 작업이 더뎌질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요 간단한 조작으로 일단 오토 게인 끄고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지금 2dB 올렸는데 고역이 확 올라왔죠.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만약에 이걸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이게 앙상블의 관점에서는 다른 악기와 앙상블의 관점에서 내가 EQ를 할 때 이것이 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더 잘 들려야 된다. 그때는 오토 게인을 꺼야 되지만 이 소스 단독의 톤 밸런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오히려 켜져 있을 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초심자분들에게 드린다고는 했지만 초심자분들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할 때는 앙상블의 관점에서 그 다른 악기들과의 톤 밸런스를 맞출 때는 이게 꺼 있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소스 단독적인 전체적인 주파수의 밸런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켜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 디폴트는 켜 있지만. 자, 그럼 한번 꺼 있는 상태에서 켜볼게요. Better get.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ladies, let me get your attention. Listen, yeah, you better get.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보컬 차분해졌죠? up. Wait a second, ladies, let me get your attention. Listen, yeah, you better get. 그러면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내가 지금 이 밴드 올린 만큼 올라온 겁니다, 지금. Better 근데 get.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차분해졌죠? with the 이 boys who just 상태에서 never 바이패스 given 해보겠습니다. up. Wait. 이 상태에서 들어보다가 바이패스 한번 해볼게요.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ladies, let me get. 다르죠. 만약에 지금 이거 꺼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하면 아마 더 확 줄어들겠죠.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오토 in 게인 love 들어가면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ladies, let me get your. 자, 이거 그냥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심자분들 만약에 이 소녹스의 클라로라는 EQ를 사용을 하신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오토 게인은 그냥 켜놓으시면 좋다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으면 오토 게인을 원래 다른 EQ처럼 끄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저거 판단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조사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시고 이 애초에 디폴트로 오토 게인이 켜 있는 상태로 이 조작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클라로라는 EQ는 내가 이 프로듀스 파트에서 가볍게 라이트하게 직관적인 조작으로 이 곡 작업에 지금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EQ를 할 수가 있고 작업의 관점이죠. 작곡의 관점이죠. 내가 후반에 가서는 얼마든지 그 EQ의 조작을 따로 다른 이런 스펙트럼 아날라이징 EQ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거 초심자분들 제가 근데 좀 전에 초심자분들이라고 해놓고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오토 게인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자 지금 중요한 얘기 이제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턴가 공진 레조넌스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공진을 좀 줄여야 된다. 레조넌스를 줄여야 된다. 지금 오늘 이 클라로를 이야기 드리면서 이 공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공진을 줄여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진은 이 필터에서의 공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터에도 레조넌스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EQ의 조작 혹은 사운드를 만듦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우리가 그런 단어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수스라든지, 저는 수스를 사용하진 않지만 관련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공진을 줄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무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관점으로는, 비슷한 조작으로는 이 굴포스 제품을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공진을 줄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조금 알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어감상 공진, 레조넌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음악에는 불필요한 소리, 혹은 이게 음악에 있을 때 좋지 않은 반응을 한다, 이건 빼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진은 무조건 안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소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는 사실 공진이 있는 거죠. 그 공진 때문에 어떤 소리의 특정 캐릭터라든지, 혹은 만약에 이 소리가 스네어다, 그러면 스네어는 스네어답게, 혹은 뭐 보컬이다, 그럼 그 보컬이 사람답게, 사람 목소리답게, 혹은 피아노다, 그럼 피아노는 피아노답게, 이렇게 우리가 그 해당 소리를 인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 공진은 무조건 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어떤 특정 악기의 정체성, 그리고 심지어는 피치에까지도 이 공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그 공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을 인지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배음적인 요소라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공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진이라는 게 요즘에 너무 막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공진을 빼는 플러그인들, 그런 걸 뭐 이렇게 완전한 AI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공진을 좀 제거해주는 이런 플러그인들로 공진을 빼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플러그인들이 없을 때도 사실 우리가 EQ 조작을 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죠. 한번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이 클라로가 왜 좋은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진 혹은 EQ 조작을 할 때 이런 조작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Q를 좁게 한 다음에, 좁게 해요. 이렇게 좁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특정 이 대역을 이렇게 스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부스트 스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스트 스윕을 통해서 이 공진 소리를 더 이렇게 강조해서 들어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한 소리가 유달리 들린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커팅하는 방식의 EQ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방법이고, 요거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클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소녹스 클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근데 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녹스의 클라로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저도 종종 디지털 EQ, 펫필터나 그 밖에 다른 EQ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저런 방식을 종종 사용을 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수스나 어떤 그런 플러그인들로 이렇게 굴포스 같은 제품으로 공진을 뺄 수도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원하는 만큼 제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EQ로 저런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조작을.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 클라로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요런 방식으로 이런 특정 주파수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빼는 방식이,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문제가 있다, 저는 요런 판단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공진은 무조건 빼야 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있었을 때 소리의 정체성과 어떤 그 피치가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정작 중요한 거 이야기 안 드렸네요. 자, 그럼 잠깐 공진이 뭘까요? 공진.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아이패드가 아니고요. 자, 공진. 이거 아이패드가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든 스케치북이 된다. 와콤입니다. 자, 잠깐 제가 사용하는 제품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 공진이 뭐냐면요. 유난히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주파수.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공진은 무조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공진 때문에 어떤 특정 정체성이라든지 특정 악기의 정체성이라든지 피치가 정의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즉 이 어떤 소스가 나올 때 특별히 유난히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주파수를 공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공진 혹은 레조넌스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빼는데, 이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주파수가 오히려 과도하게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 소스의 정체성이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피치에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공진인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은, 요 방식은 억지로 더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방식이잖아요. 즉 문제를 더 키워서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아닌 부분도, 자, 지금부터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아닌 공진도 이게 문제처럼 들릴 수 있고 실수할 확률이 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즉 애초에 문제가 아님에도 이걸 이렇게 부스트해서 수입을 하다 보면 문제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스가 작용을 할 때 이런 주파수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가 그 부분을 더 억지로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난히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물론 제거를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좀 귀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실수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클라로를 사용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클라로는 공진을 어떻게 뺄 수 있냐면요. 자, 이 보컬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느 정도 믹싱을 해놓은 상태라 그다지 공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얘를 내가 공진을 빼고 싶다. 그러면 자, 소녹스의 클라로는 평소에는 공진이 표시가 안 됩니다.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공진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이 큐를 좁히는 순간 부스트를 하거나 컷을 하지 않아도 공진을 다른 색깔로 보여줍니다. 즉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딱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이 EQ 구입 안 하셔도, 이거 지금 할인 중이긴 한데 굉장히 할인 중이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썼고, 이거 부스트 하지 않아도요, 얘가 그래픽상으로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자, with the boys 좀 who just 보여주죠. never given up. Wait a second, 자, ladies, 제가 let me 중요한 이야기 get your 드릴게요. attention. 지금 여기 좀 약간 흐리게 하얗게 표시되는 부분이 공진이에요. 저는 이 소녹스의 이 제품을 보고, 이들이 이 아날라이저, 이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이 아날라이저의 관점을 다르게 해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좀 전에 저 큐를 좁히니까 이게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일단 시각적으로 공진이 있는 부분, 유난히 지속되는 그런 주파수를, 길게 지속되는 주파수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This 주파수를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이렇게 내리면 되네? 지금 작곡닌자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소녹스가 사용자에게 하는 말은, 야, 지금 이 This 주파수가,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지금 여기 주파수가 공진이야. 즉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주파수야. 근데 이게 이 소스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과도한 건지는 난 모르겠어. 몰라. 그냥 난 너에게 보여주는 거는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진짜 그 공진을 보여주는 거야. 이 주파수가 너가 들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난 너에게 공진을 알려주는 거야를 과도하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인 그 문제점으로 들릴 수 있게끔 강조해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결정은 결국에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관점으로 이 스펙트럼을 활용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이유가 내가 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고, 여기 어떤 주파수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그러니까 이래야겠지의 용도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사용 안 하셨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랬을 때 실제로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저의 상황들을 보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좀 경계하려고 저런 스펙트럼이 있는 EQ를 좀 사용을 좀 많이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클라로가 보여주는 이 스펙트럼은 이러니까 여기를 빼가 아니라 진짜 공진을 보여주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용자에게 맡긴 거예요. 즉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죠? 지금 이 공진을 보고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예를 들어서 여기에 This one's 공진이 있다는 거 보여줬죠? 그러면 스스로 되묻는 겁니다. 되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공진 때문에 소리가 더럽나? 지금 내가 들었을 때 더럽지 않나? 많은 EQ를 사용하시는 초심자분들이 내가 지금 이거 캐치를 못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캐치를 못했는데 내가 이걸 빼면은 캐치가 안 돼도 더 좋아지는 건데 내가 캐치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안 느껴진다 그래서 그냥 그걸 유지하면 음악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당장은 그렇겠죠. 당장은 그럴 수 있죠. 당장은 그걸 빼서 내가 감지가 안 돼도 그걸 뺨으로 해서 더 뭐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음악을 계속 앞으로 할 건데 아무리 뭐 AI가 있고 뭐가 있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소리를 못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안 들을 수는 없지. 언젠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언젠가 마음속에 항상 나도 내 스스로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볼 때 저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그걸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그로 인해서 그걸 괜히 건드려서 더 큰 혹은 다른 문제점을 만드느니 내가 지금 인지를 못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감지가 되는 문제점만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볼 때 얘는 순수하게 공진을 보여주고 스스로 되묻는 거예요. 이게 더럽나? This one's for the 이걸 뺨으로 해서 바디가 빠지나? 아니네. 이거는 지금 바디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하네. 그 판단이 든다면 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뺐는데 이거 지금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공진이네. 그러면 얘는 내비둬야겠네. 즉 이 소녹스가 보여주는 이 스펙트럼은 이러니까 여기가 문제니까 빼. 요 관점이 아니라 결국에 판단을 사용자로 하여금 귀로 듣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스펙트럼이라고 저는 체감이 됐거든요. 제가 이 EQ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 소녹스의 제품 중에 여기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 다이나믹 EQ입니다. 다이나믹 EQ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까지 이 회사의 유명한 EQ들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실제 이런 아날라이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소녹스 제품 길게는 얘기 안 드리지만 옥스포드 콘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그 소니에서 만들었던 콘솔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플러그인으로 디지털 콘솔을 복각을 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그렇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이나믹 EQ도 그러고 지금 이 클라로에서 이렇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 소녹스의 그 철학을 가지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 아날라이저를 해석을 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 즉 여기가 문제니까 여기를 무조건 빼 혹은 거기를 자동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공지인 즉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부분을 보여주기만 하고 언제 보여주죠? 평소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땐 안 This 보여줘요.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근데 우리는 원래 공진을 기존 EQ에서는 이렇게 좁은 큐로 해서 억지로 그 문제를 강조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강조해서 듣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 피크를 그래픽을 This one's 보여주고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with a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공진을 제거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EQ의 조작이 더 간결해지고 오히려 내 스스로 귀에 확신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꽤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녹스라는 회사 자체가 기존의 경험으로 이 스펙트럼 EQ를 만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평소에는 공진을 안 보여줘요.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그러면- love with the boys who just never given up.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부스트해서 들었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거를 안 하면 이 점은 애초에 문제가 아닌 부분까지 문제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This 듣고 one- 이 부분이 지금 너무 하시한가 거친가? 그러면 이 부분을 뺐는데
이거 지금 거친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거네. 저게 빠지니까 이 소리의 정확한 존재감이나 명료도가 빠지네.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스펙트럼 아날라이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부분을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 말로 하니까 좀 사실 좀 복잡하네요. 아, 어쨌든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보통 작업을 하면서 난 작업이 자꾸 막힌다. 작업이 진행이 안 된다. 지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을 봐도 그렇고 우리 채널 댓글을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작 음악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영감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나 질문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사운드적인 부분, EQ적인 부분, 컴프레서적인 부분에 관심이 월등하게 많으시고, 근데 우리 채널은 믹스 닌자가 아니라 작곡 닌자잖아요. 저는 믹스 엔지니어도 아니고 오늘 설명을 위해서 믹스라는 단어를 제가 표현을 좀 쓰긴 했지만 뭐 후반에 가면 디테일한 믹스를 한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우리는 작곡의 관점에서 EQ나 우리가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믹스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비중 자체가 작곡의 관점에서 EQ, 작곡의 관점에서 컴프레서, 그 밖에 플러그인을 다 이런 작곡의 관점에서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작곡의 관점에서 EQ를 사용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프리셋을 고르거나 연주를 할 때 딱 듣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악기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신디사이저에서 톤을 바꾸든지 아니면 연주를 바꿔서 더 좋은 테마, 리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맞지도 않는 상황을 가지고 너무 막 EQ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막 좁은 큐로 막 뭘 만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작업을 지체되게 하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요즘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근데 이 소녹스의 이 클라로라는 제품은 애초에 그 문제점을 차단을 해버렸죠. 너는 애초에 써놨잖아요. 너 작업할 때, 프로듀스 할 때, 제작 단계에서는 헤비한 조작하지 마. 작곡 닌자 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제 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뭐 있나요? 하지만 오랜 기간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은 이 소녹스의 말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 말 공감, 이거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말은 절대 강요가 아니라 공유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작곡 닌자가 말하는데 작업 초반에 너무 헤비한 EQ 조작하면 안 된다는데 뭐 그거 안 좋다는데 나는 해도 되겠는데? 제 말은 듣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말은 듣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이 소녹스라는 회사는 이미 검증받은 회사고 이 회사 자체에서 애초에 프로듀스 단계에서는 너무 헤비한 조작을 하지 마라고 EQ를 설계를 했고, 제가 이 EQ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내가 사실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 EQ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로우 파트, 이 로우 쉘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언더슈트가 있는 거죠. 앞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풀텍 스타일의 이런 굉장히 음악적인 커브. 하지만 고역에서는 쉘빙을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언더슈트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 이 프로듀스 모드에서는 딱 깔끔한 쉘빙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EQ를 잘 사용감이 아직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요 EQ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필요할 때 이 EQ를 믿고 작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왜죠? 간결한 조작으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아니다 싶으면 악기 바꾸면 되니까요. 오히려 더 그게 좋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또 애초에 이 간결한 조작으로 디테일한 EQ의 그런 늪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후반에 디테일한 소위 말하는 믹싱을 하더라도 애초에 복잡한 EQ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여기서 막 복잡한 뭔가를 초반부터 해놓으면 애초에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에서의 믹스 작업이, 소위 말하는 믹스 작업도 더 그렇게 헤매는 일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무조건 좋으니까 사세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작업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나오는 EQ 때문에 저는 귀 성장이 느려지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닥터페퍼.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스펙트럼이 나오는 그런 펫필터 같은 EQ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야 되고 오히려 확신해 가지고 귀가 좋으신 분들 혹은 그 선택에 후회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좋은 EQ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아직 듣는 귀가 정확하게 딱 장착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시각적인 거에 의존하는 EQ 습관 자체가 여러 가지 저는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EQ들 뭐 예를 들어서 니브나 어떤 API, SSL 그밖에 뭐 풀텍이라든지 이런 EQ들이 커브를 보여주나요? 애널라이저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 EQ들이 다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스펙트럼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그 EQ에 아직 귀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그 스펙트럼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그런 이미 좋다고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그런 EQ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고 오히려 사실 더 어려운 EQ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느끼고 더 사용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펙트럼 EQ를 이 애널라이저 EQ를 초심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녹스는 약간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애초에 작업을 할 때 난 여기 디테일하게 난 들어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만 딱 EQ 깔끔하게 쓰시고 하셔도 충분히 이미 검증받은 EQ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운드. 만약에 여기서 소리를 메이킹을 했는데 그 음악이 이상하다? 저는 그거는 이 EQ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테마의 문제고 아이디어의 문제고 연주의 문제고 밸런스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믹싱의 영역까지 건드린다면 얘기를 한다면 볼륨 밸런스의 문제지 이 EQ 조작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는 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그 지금 이 EQ 자체도 이 애널라이저를 제공을 하지만 결국에 이 애널라이저의 제공조차도 그냥 이 애널라이저가 이렇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EQ를 좁게 했을 때만 보여주는 이 그 공진을 레조넌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강조를 해서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서 공진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렇게 This one's for the girls that fall in love. 오래 머무는 부분만 딱 제시를 해주고 이걸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고 너 스스로 되물어봐라고 어쨌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스펙트럼이지만 오히려 내 귀를 성장시키게 하는 스펙트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EQ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업에서 저는 작곡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작곡의 관점에서 EQ 사용은 절대 복잡하고 어떤 헤비한 조작이 아니라 간결하고 직관적인 조작이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이퀄라이저를 선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완전한 완성형, 결과, 완전 결론에 도달하는 EQ의 조작이 후반에 가서 어떤 문제인지 오히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복잡한 EQ를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작업이 더 느려지게 하잖아요. 제가 했던 말 계속 반복이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 EQ가 완전하게 해결을 저는 해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Q를 지금 저랑 아무 뭐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올해 제가 사용을 해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꽤 저렴한 금액에 할인을 하고 있고 이거 언제까지죠? 7월 16일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한번 내가 괜찮은 EQ를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EQ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뭐 요런 스펙트럼이 나오는 EQ 중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EQ가 딱 3개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스 EQ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는 지금 여기 있진 않지만 매트리칼로 제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소녹스의 이 클라로라는 제품. 맥DSP는 이 스펙트럼을 보여주진 않으니까요. 이 클라로라는 요 EQ를 이 스펙트럼이 보여지는 EQ 중에서는 요 EQ를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펙트럼 EQ와는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가 아닌 작곡을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EQ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언제? 작업이 막히는 이유가 의외로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그 EQ 작업에 빠져서 작업에 막히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소녹스의 클라로가 도움을 준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작업이 지체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 오늘 지금까지 작곡 닌자 해리였고요. 오늘 소녹스의 클라로가 왜 우리 작업을 하는 관점에서 작업이 막히는 이유를 그런 해결을 하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클라로만의 공진을 제거하는 실제로 문제를 키워서 공진을 듣는 게 아니라 길게 지속되는 공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부분을 되물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지우던지 안 지우던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하는 이 클라로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곡 닌자 해리였고요. 제가 중간에 닥터페퍼 마시고 이런 거 이렇게 제품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재미 요소도 있고, 요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길래 약간 광고처럼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내 방에 뿌리는 음악, 내 방에 뿌리는 음악, G-Funk by 해리.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작곡 닌자 해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